제가 위노트를 하면서 느끼는 게 예전에는 창업가들이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게 조금 허세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위노트를 하면서 저도 그런 꿈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정말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진짜 많거든요. 선생님들이 해야 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학생들한테 쏟을 시간 아껴가지고 행정 업무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만든 이 위노트가 사람들한테 많이 쓰이고 학교에 정말 많이 안착이 되고 이걸 통해서 학교에 계신 상담 선생님들이 오로지 아이들을 위한 상담에만 매진할 수 있다면 저는 제가 만든 서비스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성장하고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님 환영에 박수 한번 하고요. 상기님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행보가 거침이 없으시더라고요. 뭐 창업도 하시고 원래 그 당시에 커뮤니티 운영, 호코라는 커뮤니티 운영하셨고 크래프톤 정글이라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 회사죠. 거기에서 또 커뮤니티를 담당해 주시고 뭐 그 뒤에 지금 최근에 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 서비스 위노트라는 거를 창업하셨는데 뭐 매출이 엄청 잘 나시고 또 실제로 소비자 만족도 이끌어낸 이 현장을 알고 있는 또 교사 출신의 창업자가 어떤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잘 선정하시고 운영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내고 계시고 있는 것 같다. 그 외에도 또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 있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한번 쭉 들어볼게요. 그 전에 제가 또 브리프 해드렸지만 뭐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상기라고 하고, 닉네임은 클래스 비누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2011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를 했었고, 재작년인가? 이제 그만두고, 사실 개발자로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스타트업, 뭐 여의도 쪽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개발을 하다가, 이제 AI 이거를 딱 보고, 이거는 뭔가 심상치 않은 변화다? 그리고 그런 AI가 내가 계속해서 개발자를 하는데 AI를 더 이상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와서 창업을 하고 있고, 이제 그 개발자를 그만둔 지도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교사를 하고, 1년 동안 개발자를 하고, 또 1년 동안 창업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근데 진짜 듣는데도 제가 그냥 연수만 얘기해 주셔도 좀 쭈뼛쭈뼛 하는 게 교사를 만으로 13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14년 차에 그만두신 거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중간에, 13년을 사실 음,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이게 좀 굳거든요. 특히 그 교사 조직이나 공무원 조직이 얼마나 단단하고 이렇게 좀 틀을 만들어내는 조직인지 다 아실 텐데 또 그 조직에 있다가 그 밖으로 나왔을 때 그때 그 심정이 좀 궁금해요. 이거는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저는 나름대로 교직에서 그래도 나름의 도전을 하면서 유연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사회에 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느껴졌던 거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녁 식사를 언제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사는 되게 8시 반 출근, 4시 반 퇴근, 요 루틴만 있다가, 이제 일반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저희가 보통 6시, 7시 퇴근, 뭐, 유연 근무자면 7시 퇴근하는데, 7시 퇴근 집에 1시간 동안 와서 집에 오면 8시, 뭐 하면 8시 반. 사람들 도대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도대체 저녁은 언제 먹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병원 한번 가려고 해도 교사들은 사실 병가 쓰고 가면 그냥 병원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데, 그 병원 한번 가려고 해도 연차 써야 되고, 은행 한번 가려고 해도 또 그거 반차 써야 되고, 사람들은 도대체 이렇게 일만 하면서 사는 건가? 그 생각이 숨이 어, 탁탁 막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머리로는 알았지만, 실제 생활에서 겪어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처음 사회를 나오고. 제가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뭔가 즐거움의 웃음이 아니라 뭔가 공감이 되고 숨이 좀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상기님과 대화를 하면서 막 옛날 생각이 살짝살짝 났거든요. 교사가 4시 반에 퇴근을 해. 맞아요. 이게 진짜 교사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일반 직장인들은 그 라이프 스타일을 상상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교사들도 지금 일반인들의 삶,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처음으로 이제 음, 10년을 교직에 있었으니까 그게 잘 와닿지가 않았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사들은 병원 가고 뭐 은행 가고
뭔가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또 사실 휴가도 내 수업에 지장만 안 가면 누가 크게 터치하진 않는 그런 나름의 워라밸이 좀 지켜지는 라이프 스타일인데 직장인들은 어쨌든 오늘 할당량이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안 채우고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좀 불편하고 눈치 보이는 일이죠. 프로로서 좀 적합하지도 않은 거고. 아, 근데 그게 제일 그냥 그 당시에 되게 임팩트 있는 일이었구나. 네. 그래서 한동안 조금 공황 느낌의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왜냐면 교사를 할 때는 한 3개월, 4개월 정도 근무하고 또 1, 2개월 정도의 방학이 있고, 이제 그런 쉬어가는 시간이 계속 있었는데, 휴가도 이제 처음 신규로 취직하면 한 달 근무해야 다음 달에 하루가 생긴다고 하는데, 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 이제 그 생각을 조금 하면서 지냈습니다. 초기에는. 이게 또 교사분들만 가지는 좀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 방학이라는 거, 또 4시 반 퇴근이라는 거, 이런 거에서 오는 좀 적응을 벗어버리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었을 것 같다. 뭐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 하다가 어쨌든 뭔가 직장인으로서의 삶? 그걸 한 1년 정도 하셨는데, 그거를 하셨을 때는 어땠고, 좀 끝나고 나서는 또 어떤 계기로 끝을 내게 되셨던 거예요? 음. 저는 이제 교사를 14년 동안이나 하고 그만뒀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개발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개발이 어떤 느낌이었냐고 표현을 한다면은 저는 제가 우주를 창조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아무것도 없는 검정색 코드 에디터에 코드 하나를 쳤을 때 내가 그리는 뭔가가 나타나는 게 너무나도 경이로웠고 취미로 3년 정도 개발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인디펍이라는 서비스도 같이 만들고 여러 가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저는 제가 개발로서 천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적성에 잘 맞아서 그래서 이제 1년을 휴직하고 완전히 개발 공부에 매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 정글이라는 합숙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5개월 동안 주당 100시간씩 공부하거든요. 거기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를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아, 나는 이제 준비가 됐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나와서 개발자 취업 시장이 좋지 않고 제가 신입 포지션이었으니까 취업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취업이 안 되면 그냥 학교로 돌아가고 취업이 되면 나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취업이 쉽게 꽤 괜찮은 자리에 쉽게 돼가지고 이제 개발자로 들어갔죠. 거기서도 되게 자유롭게 일을 했는데 그때 제가 착각했던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개발을 천재적으로 잘하지 않고 너무나 세상은 이런 개발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저는 오히려 거기에 비하면 평균 이하였고 두 번째로는 내가 왜 개발이 재밌었을까라는 거를 착각했던 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개발을 하면서 아, 우주를 만들고 너무 흥미있고 너무 나한테 잘 맞는다. 이게 사실은 개발을 제가 좋아했던 게 아니고 개발을 통해서 나의 서비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재미있었던 거예요. 근데 회사에 막상 들어가서 막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발하는데도 그게 결국에는 내 서비스가 아니니까 그 옛날만큼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아, 나는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서비스를 해야지만 맞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제 느꼈죠. 그래서 한 9개월 정도 방황을 하다가 결국에는 AI 흐름에 맞춰서 내 거를 제대로 해봐야겠다 하는 시점에 나와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음. 아무래도 뭔가 개발자가 나의 적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에 발을 들였는데 해보니까 이것도 아니네. 음, 사실 나는 좀 창업자의 DNA가 있네. 이런 거를 좀 네, 서서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런 시간이었나 봐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뭔가 돈이 되는 일이 있거나 이거에 내 풀베팅을 해야겠다 할 만한 아이템이 있지는 않았잖아요. 음. 그때는 그러면 어떻게 그 아이템을 찾아야겠다? 내 운명을 좀 개척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을 때 조금 비빌 언덕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 인디펍이라는 서비스는 제가 동생하고 공동 창업을 했었고, 업력으로 따지면은 한 8년 정도가 되는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제 인디펍이 뭐냐면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기존의 출판 유통망이 있는데 우리가 말한 뭐 문학동네나 그 유명한 출판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영풍문고 같은 유명한 서점들 있잖아요. 그런 서점들이 유통하는 출판 유통망이 있는데 그거 외에 마이너한 출판을 유통하는 씬이 또 우리나라에는 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씬에서는 유통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모든 거래가 직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고 그게 인디펍이라는 플랫폼인데 그 서비스를 동생하고 같이 만들고, 제가 그때는 교사 신분이니까 이거를 사업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동생이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약속을 한 거는 나중에 진짜 잘 되면 뭐 형 포르쉐한테 뽑아주는 정도로 하자라는 식으로만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개발자를 그만둘 시점에서 어쨌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정말 최소한의 월급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매출, 저한테 주더라도 뭐 크게 큰 타격이 없는 정도의 매출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 월급을 받으면서, 내가 월급을 받는 대신에 이 서비스를 훨씬 더 고도화하고 더 추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를 만들겠다. 그런 이제 약속을 하고 그 서비스에 같이 조인을 하면서 그 인디펍을 하면서 인디펍으로 제가 뭔가 스케일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 시도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심리 상담도 그때 초기에 한다고 뭐 했었고, 뭐 이런 저런 걸 많이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위노트가 PMF를 좀 찾은 느낌인 거고, 그거 말고도 뭐 하코도 원래는 사업화를 전혀 안 하려고 하다가 그런 커뮤니티도 그 신재식 코치님 조언을 받아서 일정 부분 수익화를 또 했었고,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노트가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개발자를 그만두고 위노트라는 아이템을 런칭하기까지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위노트는 작년 한 3, 4월쯤에 한 3일 만에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개발을 해가지고 시장에 런칭을 했어요. 근데 그때 반응이 바로 왔어요. 작년 그랬는데, 3월이면 1년 전인 거죠? 맞아요. 1년 전이에요. 네. 1년 전에 이제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런칭을 했는데, 사람들이 쓰는데, 제가 유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어떤 말을 들었냐면, 아, 이거 근데 민감한 상담 정보라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면은 좀 쓰기가 어렵다. 물론 일부는 쓰셨지만, 유저 인터뷰를 할 때 계속 그 말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 고민을 한 6, 7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이거를 클라우드로 계속 하는 게 맞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개발을 하는 게 맞나? 다른 형태로 개발을 한다면 내가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기술 스택인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보안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고민들을 하던 게 한 6, 7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놀랍게도 그 사이에 AI가 제의 고민 속도를 따라잡을 정도로 발전을 해서, 이제 그거를 크게 고민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시점이 한 작년 10월쯤이었고요. 그때부터 한 1, 2개월 정도 빠르게 개발을 했었고, 그게 한 개발 기간이 2달 정도 걸려서 시장에 런칭을 했을 때, 완전히 반응이 그때도 괜찮아가지고, 이제 이 정도 제품이면은 내년에 수익화를 해도 매출이 발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제 매출이 발생하겠다는 시점이 지금 이제 올해 3월부터인 거죠. 그러면 대략 개발자 그만두시고 한 1년 아이템을 찾는 시간을 거치셨고, 맞습니다. 또 이런 가제품, 프로토타입의 제품을 내고, 그게 실제 시장에서 반응이 온다, 확신이 된다고 하는 시간까지 대략 한 1년 정도. 정확히 말하면은 그만두고 한 2개월 정도 이 아이템을 찾았었던 것 같고 2개월 정도 지나고 그리고 나서 6, 7개월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 그걸 찾고 개발을 하고 시장에 선보이는 것까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왜 계속 여쭤보냐면, 음. 제가 봤을 때는 상기님이 엄청 빠른 거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보시거나 창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 걸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이런 된 거예요. 아마 상기님도 창업을 하시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제가 그 경험한 창업씬에서의 이 정도 속도면 진짜 빠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뭐랄까 비행기 같은 거라서 나르면 되게 빠른데 비행기가 하늘에서는 막 800km씩 나오잖아요. 근데 땅에서는 그 0km에서 100km 가는 것도 되게 힘드니까 이게 저공 비행을 할 때는 시간은 긴데 막 뭐 한 건 없는 느낌? 근데 사실은 어쨌든 소비자의 반응을 끌어내려면 그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거를 뭔가 본능적으로라도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기간 동안 계속 유저 인터뷰를 하는데 진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이게 듣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좀 어떻게 진행을 하셨고,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하셨어요? 어, 우선은 제가 이 위노트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내 서비스를 쓰는 고객의 어떤 분포도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았어요. 그게 왜 그렇게 느꼈냐면, 처음에 제가 제품을 만들게 된 이유가 정말 열성적인 한 명의 고객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사실 이 서비스를 이런 시장에 이런 니즈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분이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거의 원어원으로 그분만을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그때 그거를 만들면서, 아, 요 정도의 기능을 만든 제품이면 이제 모든 상담교사들이 이걸 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만들고 매진해가지고 만들고 막상 시장에 런칭했는데, 이제 그분이 한번 그 상담교사 모임에 다녀오시더니 저한테 어떤 말을 해주시냐면 약간 시무룩해지신 거예요. 아, 나는 근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이거 필요 없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곰곰이 돌아보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거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신 소수의 분들은 상담교사들 중에서도 정말 FM 플러스 알파이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모든 기능을 다 구현하고 났더니 서비스는 너무 무거워지고 무거워지고 어려워지고 사실은 시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기능들이 그러니까 소수의 상위 1%만을 위한 기능들이 너무나 탑재되어 있는 서비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갔더니 그 표준 정규 분포상의 중간에 위치하는 대다수의 고객들은 사실상 필요 없는 기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소수의 1%만을 위한 기능을 개발하느라고 너무나 시간을 많이 쏟았다는 생각을 들어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뭘 했었냐면은 아, 내가 상중하, 그러니까 내 서비스는 고객의 수준이 정말 완전 얼리 어답터가 있거나 중간적인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최소한의 기능만 필요한 사람들 있으면 어디에 맞춰야 될까?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저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고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이 현재 있는 기능 수준에서 만들면은 내가 정말 상위의 1%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나머지 90%는 만족시킬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 리소스나 시간 대비 투입하는 그 효용도 더 높아지겠구나. 그거를 조금 깨닫고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제품을 만들 때는 어떻게 무슨 제품을 개발했는지 나도 잘 모르니까 음, 내가 만나고 있는 누군가가 나의 절대적인 고객이라는 가정하에서 그 사람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줬는데 사실 그 중에 10개 중에 9개는 필요 없는 거였고 한 네. 개도 핵심 피처는 아니었다. 음, 그러니까 원래 사실 IT 제품이란 게 겉으로 봤을 땐 되게 복잡하지만 핵심 기능은 몇 개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친구 리스트 보고 추가하고 대화하고 뭐 단체 카톡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부가적인 거고 거의 90%의 트래픽은 1대1 기반의 어떤 카톡만 잘 되면 되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좀 핵심 피처를 찾으시는 데까지 그 전문가분은 크게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좀 우리가 산정한 핵심 피처는 뭐고, 그거를 지금 어떻게 계속 디벨롭 해야겠다 생각하고 계세요? 이제 위노트 서비스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상담교사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어요. 상담을 하면 그거를 기록을 하고 학교에 그 비전자 문서라고 불리는 일지로 출력을 해서 10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고 매년 그 내가 기록했던 내용을 나이스라고 불리는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기능. 이게 핵심 기능이고 제가 만났던 수많은 선생님들의 대다수의 욕구는 뭐였냐면 내가 그동안 기존 시스템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겪어왔던 불편함을 자동화해 줄 수 있는 수준. 그 정도면은 나는 이게 딱 맞는 거고, 그 위에 추가로 플러스 알파 되는 기능들은 사실은 크게 많이 쓰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받게 되어서, 이제 그 기능이었습니다. 쉽게 다시 정리하자면은 상담교사들이 해야 되는 최소한의 법적인 의무를 자동화해 줄 수 있는 기능. 딱 거기까지가 이 제품의 핵심 피처였다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그거를 사람들을 만나면서 좀 깨달았습니다. 아, 제가 근데 또 듣는데 살짝 소름이 돋는 게, 그냥 우리가 그 업을 모르는 사람이 생각을 했을 때는 상담 교사가 뭘 필요로 하자면은 일단은 노트 테이킹, 그리고 뭔가 상담 스케줄링,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 이런 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분들의 더 근본적인 니즈는 그런 건 이미 뭔가 각자 방법이 음,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더 큰 거는 내가 상담 교사로서 해야 되는 되게 번거로운 일들, 행정적인 일들, 법적인 책임을 피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더 기술로 풀고 싶었던 문제네요. 네, 원래 맞습니다. 우리가 아마도 상기님도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더 상담을 쉽게 하고 편하게 하고 관리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연구하셨을 텐데 사실 현장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 나 그냥 법적인 문제 이걸로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난 음, 상담에만 집중하면 좋겠어. 이게였네요. 맞습니다. 이게 아마도 뭔가 사스 형태의 비즈니스 하는 분들, B2B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겐 진짜 중요한 방식일 것 같아요. 네.
뭔가 대부분 고객이 엄청 감동할 만한 피처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내 시간과 번거로움을 해결만 해줘도 이 제품의 가치가 되게 높아진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음, 좋습니다. 좀 요즘 현황 같은 것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위노트가 있고 또 인디 뭐였죠? 인디 파운더스 네. 같은 커뮤니티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 아직 그 방향성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랑 또 다른 일들 어떻게 하고 음, 계신지 또 각각의 일들 에너지 분배나 음, 좀 워라밸 같은 걸 어떻게 조절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벌려놓은 일들이 많아가지고 다 조금 조그맣게 벌려놔가지고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커뮤니티 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로 하비스트 코딩 클럽이라는 줄여서 하코라고 하는데 그 커뮤니티를 운영을 했어요. 거기에는 지금 한 4,500명 정도의 개발자분들이 주로 모여 계시고 거기서 이제 개발 이야기 개발자들 만나고 개발 이벤트들 열고 모임들 열고 그렇게 커뮤니티를 하고 이제 월 멤버십을 받아서 뭐 조금 더 소수의 그런 코호트 커뮤니티도 내부에서는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는 개발자였고 개발자 커뮤니티를 운영하다가 창업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개발자라는 직업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그 형태는 정말 많이 바뀌겠다라는 거를 체감을 해요. 이거는 개발진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느끼는데 저희는 옆에서 정말 그 직업이 사라지는 것도 보거든요. 예를 들면 퍼블리셔라고 하는 직업은 개발진에서 이미 사라졌어요. 한 2년 전까지는 존재했던 직업인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하는 게 코딩을 하는 것 자체는 이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손으로 타이핑을 해서 그런 코드를 쓰는 작업은 더 이상 사람이 하지 않고 저도 지금 이제 하지 않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될까? 업무가 확장되면서 정말 비즈니스 가치를 만드는데 이제 개발자들이 더 투입이 되어야겠다. 기존에 문제를 푸는 거를 잘하던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확장하고 나니까 그러면 코드로서 우리가 문제 푸는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게 사실 사업이고 창업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비스트 코딩 클럽을 일종의 스타트업 커뮤니티로 빌딩을 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또 제가 이 타겟 고객군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이것도 표준 정규 분포에 따르면 중간에 있는 개발자분들은 그래도 기술적인 거에 매진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또 너무 소수의 사람들만 보고 개발해서 나도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겠다. 그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디 파운더스는 그런 기존에 저는 특히 이런 사스 쪽을 보고 있어서 개발 쪽에 계시는 분들이 창업을 시작할 때 하시는 그런 수많은 실수나 도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일종의 커뮤니티로 보고 있고 조금 장기적으로는 엑셀러레이터로 확장을 해서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커뮤니티로 해보려고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교육적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확장을 하고 수익화하고 또 뭔가 음, 비즈니스화 하실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여기서 투자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맞습니다. 또 투자자 네트워크 같은 걸 계속 확보하고 계시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정말 좋은 방식이다. 정말 이상적인 형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다른 것들 또 어떤 거 하고 계세요? 크래프톤 정글은 이제 그만두신 거예요? 크래프톤 정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크래프톤 정글은 제가 개발자 하려고 크래프톤 정글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수료하고 나서 이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자기들이 이런 이제 수료생 커뮤니티를 빌딩하고 싶은데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돼서 이제 하비스트 코딩 클럽 사례를 보시고 이런 형태의 커뮤니티 우리도 운영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작년에 제가 처음 투입이 되어서 커뮤니티 빌딩을 했고요. 이제 그 빌딩이 어느 정도 잘 돼가지고 올해는 제가 이제 하려는 게 기존에는 저 혼자서만 운영을 해서 저한테 너무 의존적인 형태의 커뮤니티였다면 이제 크루분들, 운영진들을 뽑아서 각 운영진들을 배치해서 커뮤니티가 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없더라도 이 크래프톤 정글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내부적으로는 뭐 개발팀, 미디어팀, 컨텐츠팀, 기획팀 다 뽑아가지고 한 20명 규모로 운영진을 뽑았어요. 그래서 개발팀들은 홈페이지도 만들고 기술 뭐 이제 봇도 만들고 이제 기획팀들이 이런 오프라인 이벤트도 다 기획해 주시고 미디어 팀이 유튜브 인터뷰 컨텐츠 다 지금 제작하고 계시고 이제 컨텐츠 팀이 스터디 운영 이제 그런 거가 제가 역할을 분배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20명 정도의 팀의 리더가 되신 거네요? 맞습니다. 와, 어떠세요? 이런 리더십을 실제로 어떤 학교나 이런 학생들이 아니라 프로들의 세계에서 그런 리더십을 겪고 계시니까 그 과정이 좀 즐거우신지 아니면 힘드신지 또 어떤 기대감이 있으신지 그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나중에 내가 뭔가 서비스를 하고 확장이 된다면은 최대한 사람을 뽑지 않는 형태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먼저 어, 누군가와 어떤 협업을 하거나 할 때는 너무나도 조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힘들긴 한데 뭐냐면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하면은 한 30분 만에 할 건데, 왜냐면 저는 맥락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처음 들어오신 분한테 그것들을 다 알려드리고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뭔가 소모가 많이 되는 것 같고, 그 초등교사 할 때는 어린 아이들을 다루다 보니까 사실 일방향적인 지시가 가능한 구조였는데 이제 성인 대 성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되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피드백을 주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그런 커뮤니티도 되게 되게 조심스러워진다. 그런 면에서는 이거를 규모를 키우고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고 뭐 공동 창업을 하고 팀을 운영하는 게 이것도 하나의 대단히 큰 챌린지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공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제 지금 저희 생클턴 멤버들은 거의 대부분 창업가 혹은 창업가를 지향하시는 분들이니까 뭔가 공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많은 팀을 뽑을 수 있었던 건 월급 주는 사람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아마도 상기님이 그 월급 주는 사람이라면 이 일을 하는데 그 정도 인원을 뽑진 않았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좀 크게 하시는 거, 너무 작은 거는 빼고 위노트랑 인디펍이랑 인디파운더스랑 크래프톤 정글이랑 이렇게 네 가지인 거예요? 우선은 제가 매일매일 챙기는 거는 그 네 가지입니다. 아, 그 외에도 또 뭐가 있어요? 아, 그 외에는 뭐 딱히는 없어요. 뭐 이제 뭐 스레드 계속 뭐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위노트에서 좀 확장돼가지고 이제 위노트 커뮤니티를 또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위노트 안에 뭐 포함이 되니까 그 정도 하고 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가 되게 신기하다고 느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혼자 하시는 거예요? 혼자 하고 있습니다. 와, 와, 그 에너지가 엄청난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그래서, 그 좀 에너지를 관리하시는 노하우나 이런 게 있으세요? 어, 지금은, 저는 이제 외부에서 보면은 뭐, 막 매출도 엄청 많은 것 같고,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대단히 돈을 많이 벌고 있지는 않아서, 지금은 생존의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평온해 보이지만, 다리로는 계속해서 이제 다리를 접고 있는 상태고, 내가 아직은 안정적으로 이거를 확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 생존을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에너지 관리에 신경을 쓰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눈 뜨고 잘 때까지는 어쨌든 내가 하나라도 뭐 크게 성공을 해야지만 좀 편하게 에너지 관리도 하는 거지. 지금은 그냥 이거 자체가 일상이고 삶이고 그런 상황인 거고. 오히려 AI가 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정말 불가능했는데 AI가 도입되고 나서는 이제 이 정도의 규모도 한 사람이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사람들이 AI로 어느 정도 효용을 얻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최소 100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3개월 걸릴 일을 지금은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시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도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인디 파운더스를 만든 거기도 해요. 저처럼 혼자서 AI를 활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저는 이제 이미 왔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좀 AI에 대한 얘기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업무 쪽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또 개인적인 삶에서도 AI를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 두 가지 관점을 한번 나눠볼게요. 지금 우리 제품에서 실제 AI 기술이 메인이거나 핵심적인 어떤 보조적인 그 기능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뭐부터예요? 가장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과 가장 적게 기여를 하고 있는 것? 차례대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선 핵심은 위노트인데요. 위노트는 서비스 제품 이름 자체가 위노트 AI예요. 그래서 개발할 때부터도 이미 저는 코드를 단 한 줄도 쓰지 않고 기획부터도 AI가 다 했었고, 어, 그 위노트는 데스크탑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개발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원리는 비슷하긴 하지만, 그거 기획하고 자료 서치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AI가 활용됐고, 오늘도 이제 학교에서 요청한 게, 우리 학교는 납품서 말고 제품 명세서 같은 문서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우선은 기능이 없으니까 제가 타이핑 텍스트로 해가지고 문서를 보내준 다음에 또 그 기능 개발하느라고 최소 3, 4일 정도 걸렸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고 1시간 만에 완전 자동화까지 그러니까 그 케이스에만 해당하지 않고 모든 케이스에 해당할 수 있는 자동화 로직까지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능이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게 사실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은 어젠가 그제도 제가 고객한테 어떤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것도 바로 30분 만에 개발해가지고 테스트 배포까지 완료될 정도로 하니까 이거를 만약에 AI가 없이 했다면은 최소 이 제품 하나를 개발하는데 개발자 두세 명 정도가 3, 4개월 정도는 해야 되는 일인데 저는 혼자서 거의 한 달 만에 끝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효용성이 있고 위노트 AI에는 그 제품 안에도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기존의 상담 일지는 되게 민감한 자료라서 클라우드 AI를 쓰기가 조금은 제약이 있어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 내장 그러니까 인터넷 없이도 돌아가는 AI를 시켜놨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이런 민감 정보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던 AI를 안전하게 내 상담 일지를 AI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상담 일지 작성도 그러니까 상담 일지도 작성하려면 되게 문서처럼 써야 되는데 그것도 메모처럼 해가지고 자체 탑재된 내장 AI를 돌리면은 정돈된 그 상담 일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로 서비스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개발이나 세일즈 하는 단계에서도 이미 다 이 AI가 위노트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노트라는 거는 상담사 분들도 뭔가 체감할 수 있을 만한 AI 기술이 접목된 비즈니스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디펍은 좀 비즈니스 성격이 출판과 독서에 관련된 거니까 막 그렇게 연관이 있나? 막 이게 바로 써먹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음. 아닙니다.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AI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인디펍은 사실 코드에 AI가 도입된 지 가장 늦었어요. 제가 한 것 중에는. 왜냐하면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모든 코드를 파악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고칠 수 있는데 한 번 AI가 손을 대는 순간 더 이상 사람은 고칠 수 없는 코드가 돼버리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용기를 내고 AI가 도입이 됐고 그 사례가 있는데, 제가 하루에 그 에러 메시지를, 그러니까 저희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제가 코드를 엉망진창으로 작성해가지고, 하루에 에러 그 알림이 60에서 70번 정도가 오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DB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원래는 개발자를 고용할까 막 찾아다니다가, AI한테 맡겼더니, 정말 제가 몇 개월 동안 고민했던 그 문제를 하루도 아니에요. 그 몇 시간 만에 완전 싹 다 고쳐가지고 지금은 그 에러 알림이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안 오거든요. 하루에. 원래 6, 70개가 오던 게. 그래서 좀 생명이 연장됐고, 또 이제 저희 동생하고 얘기했을 때 저희 동생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면 고객 CS였어요. 워낙에 다양한 형태의 이제 작가들이 있고 작가님들이 보내주시는 책의 어떤 종류나 가격, 이슈들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그 정형화된 고객센터 문의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를 엄청 받다가 처음에는 하루에 뭐 문의가 두세 건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런 대로 하는데 지금은 하루에도 막 15건, 20건씩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너무 받고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 고객 응대할 때 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업무에도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싶은 게, 어, 그 저희는 고객센터에 응답을 할 때 우선 초안을 AI가 써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바꾸고 다시 AI가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담당자가 다소 짜증스럽게 혹은 퉁명스럽게 작성을 하더라도 잘 정돈된 형태로 마지막은 AI가 랩핑을 해서 이제 나가는 형태로 돼 있고 또 저희가 그 서포터즈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매기수 한 3, 40명 정도가 계속 서포터즈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한 거의 70기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원서를 검토하고 하는 것도 기존엔 사람이 다 했었는데 지금은 그 이제 지원서를 검토하고 우리가 승인 처리하는 것까지도 AI가 도입이 돼서 그 지원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의 성실도나 이 사람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 내역을 봤을 때 이 사람을 다시 서포터즈로 뽑았을 때 우리가 기대할 만한 수준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지 그 단계에서는 이미 AI가 스크리닝을 다 하고 있어서 거기도 업무가 많이 대폭 감소가 되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 AI 기술을 모르고 했으면 내가 각각의 일이 다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 거고, 혹은 전문가의 전문성을 사와야 해결이 됐던 일들인데, 그 절대적인 노동 양도 줄었고, 그 노동의 뭐랄까, 고급 노동, 그 고급 업무도 해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꽤 어찌 고급 보면 업무도 해결합니다. 그렇네요.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많은 방식의 변화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인디 파운더스는 좀 어떠세요?
인디 파운더스는 저희 이제 블로그 글이 있는데요. 그 블로그 글을 AI가 다 써주고 있어요. 근데 AI가 쓴다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정말 퀄리티 높은 그런 비즈니스 인사이트 글들을 그 AI가 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제가 인디 파운더스의 지금 목표는 우선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를 팔고 수익이 확보되면은 그거를 통해서 이제 투자까지도 확대해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꽤 수준 높은 아티클들, 블로그가 계속 생성되니까, 그거를 통해서 그런 AEO나 GEO 같은 최적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게 하고, 그게 일종의 어떤 후킹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블로그, 저도 그 글들을 봤는데 예. 진짜 사람이 쓴 것보다 낫다 싶더라고요. 아마도 그 글의 어떤 소스는 누군가 네임드 혹은 뭐 대단히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의 소스겠지만 되게 좋은 글들이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 인디 파운더스 관심 있는 분들은 가셔서 많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걸 읽다 보니까 막 되게 빠져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럼 크래프톤 정글은 좀 어떻게 적용을 하셨어요? 크래프톤 정글은 AI가 이제 도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아, 크래프톤 정글은 뭐 공지사항을 작성하거나 뭐 아니면 뉴스레터를 쓰거든요. 뉴스레터를 쓸 때 AI가 조금씩 도입되는 정도고 실제로는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일종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잖아요. 커뮤니티 업인 거고 커뮤니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인간적인 관계를 더 만들어가는 형태인데 거기서는 오히려 AI가 빠지는 게 훨씬 더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기님의 매력이 그 기술과 인간적 커뮤니케이션의 이 뭐랄까 컬러감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니까 창업가로서 되게 좋은 캐릭터를 가지고 계시다 이런 느낌을 좀 받네요. 감사합니다. 또 AI가 개인적인 삶에는 어떻게 좀 적용돼 있으세요? 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삶이 사실상 다 비즈니스 하는 거여가지고 그런 고민들 같은 거 AI한테 많이 하고 만약에 그 위노트 같은 경우도 막 가격 정책 같은 거 고민할 때 AI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마지막에 굴을 붙이는 게 나을까 아니면 가격을 얼마로 하는 게 나을까 그런 인사이트를 얻는데 AI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런 뭐 할루시네이션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프롬프트 입력할 때 웹에서 이런 마케팅 최신 자료들을 찾아서 근거를 적용해서 나한테 조언을 해달라는 정도의 한 줄이면은 외부에 있는 자료들을 잘 서치해가지고 적용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AI 도움을 평소에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좋네요. 지금 또 스레드나 이런 개인 브랜딩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제일 적극적으로 많이 하신 게 스레드인가요? 지금 SNS는 스레드만 하고 있고, 사실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유튜브는 리소스가 많이 들기도 하고, 제가 그래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는 텍스트를 발행하는 거라서, 지금은 텍스트 발행을 하는 스레드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좀 듣는 분들에게 좀 꿀팁 같은 거 주신다면은 지금 되게 많은 스레드의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서 가장 실패를 많이 하는지 또 그런 음, 부분을 넘어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했었는지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스레드를 처음 시작할 때, 제 포지션이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개발자로서도 뛰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창업가로서도 뛰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나이도 많고, 이 애매한 포지션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제가 했던 전략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스레드를 두 가지로 봤어요. 그래서 넓게 퍼지는 네트워크와 깊게 들어가는 네트워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플랫폼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넓게 퍼지는 거는 소위 말하는 어그로성 컨텐츠를 발행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제 60만 조회수가 나온 게 있는데, 뭐, 미국에 출장 간 적이 있거든요. 회사 들어가서. 미국 출장 갔더니, 거기서 마트에서 막 힐일업 이런 말을 해줬어요. 피자를 사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이런 짧은 두세 줄짜리 글들?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복잡해하는, 예를 들면, 며칠과 몇 일, 이것 중에 뭐가 맞을까? 이제 그런 유흥성의 컨텐츠를 많이 발행을 해서 사람들한테 널리 퍼지게 했고요. 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호감 가지는 대상은 결국 자주 보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 얼굴이 많이 노출되게 그리고 너무나 그런 뭐랄까
너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컨텐츠라면은 내가 많이 노출되는 게 좋겠다. 그 중에 나를 차단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수준의, 그런 글을 올렸을 때 나를 차단하는 사람이면 어차피 내 고객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들. 예를 들면 14년차 초등교사에서 개발자로 이직을 하게 된 썰이라든지, 아니면 교사에서 그런 제가 했던 사이드 프로젝트들이 꽤 트래픽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트래픽을 끌고 왔던 이야기라든지, 또 저는 출판 쪽에 있으니까 출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비중으로 컨텐츠를 발행을 했고 제가 많이 할 때 하루에 한 50개에서 60개 정도 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양치기로 사람들을 이제 모았었고 두 번째 전략은 저는 꽤 유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글을 내가 많이 발행하고 전문적인 이야기도 하고 나의 이야기를 하면은 분명히 적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적이, 그러니까 나를 별로 달갑지 않게 보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내가 이 스레드 활동을 하는데 타격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내가 활동하려고 하는 영역, 예를 들면 출판이나 개발이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름의 인플루언서인 분들한테는 먼저 가서 댓글로 호감의 댓글을 달아줬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더니 그 사람들이 설사 마음속으로는 나를 별로 좋지 않게 보더라도 먼저 다가와서 대단하다고 하고 호감을 보여준 사람을 저격하거나 나쁘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그 전략도 꽤 유효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 더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을 했다면 나보다 앞선 사람을 어떤 경쟁이나 이기려고 하는 대상, 싸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내가 먼저 어떻게 보면 약간 엎드리고 이렇게 호감을 보여줌으로써 좀 이 시장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뭔가 그래도 아웃풋이 나온 분들은 나름의 전략과 기술이 다 있었네요. 그게 실제로 지금 하시는 사업이나 뭔가 나의 발전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됐고 또 얼마나 또 앞으로 계속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그 폭발적인 힘이 그 어쨌든 트래픽을 많이 끌어올 수 있다는 데 있거든요. 그리고 이 트래픽이 어, 이 알고리즘이 정말 마술처럼 작동해서 내가 하려는 분야의 그 일종의 커뮤니티를 스레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유명해지고 트래픽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으면은 결국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초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위노트를 할 때도 저는 어쨌든 상담교사가 메인 타겟이지만 또 어떤 메시지를 썼냐면 우리 가족 중에 교장 선생님이 있는데 이거를 보고 내가 이거를 소개해줬다. 이런 이제 메시지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하려는 비즈니스에 직간접적으로 초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어쨌든 내가 만든 서비스를 10명, 100명한테 의미 있게 초기에 선보일 수 있다는 것. 그게 저는 이 스레드 계정, 팔로워가 많은 계정을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뭐 위노트나 인디 파운더스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지만 또 제가 만약에 다른 서비스를 하고 싶다고 할 때 최소한의 시장 검증을 할 때 보통 유료 광고 돌려가지고 랜딩 페이지 테스트해보고 하는데 저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제 스레드에만 올려도 뭐 몇만 원 정도 태울 수 있는 그런 초기 테스트는 해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고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정말 어찌 보면은 1인으로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도전하신 분들 중에 가장 이상적인 트랙을 가지고 가고 있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희 세클턴 교육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그때 오셨을 때 어떤 계기로 오게 되셨고, 또 와서 좀 어떤 거를 많이 배우고 느끼셨고, 뭐, 그리고 실제 그게 지금 사업에도 어떻게 적용되고 계신지, 그것도 이야기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세클턴에 왜 들어왔냐고 하면은, 이제 그 제시님이 스레드에 이제 올리셨잖아요. 글을. 내가 뭐 이런 데일리 호텔 이렇게 했었고, 비즈니스 고민 있으면 연락 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보고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했거든요. 아, 연락을 해서 보내고 조언을 듣고 싶은데 내가 보내도 될까? 이런 거를 답장을 해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일주일 고민을 하고, 메일도 되게 막 여러 번 고치고 해가지고 메일을 드렸어요. 근데 바로 답장이 와서 그때 이제 화상 미팅을 했었고 그때 저한테 해주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인디펍의 사업 구조를 들으시고 어 고객들이 진짜 원하는 거를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피드백을, 그런 취지의 피드백을 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머리가 좀 띵했어요. 저는 이런 독립 출판물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마이너하고 일반 대중들과는 조금 달라서 우리가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도메인을 막나 하더라도 다 정해진, 어느 정도의 정해진 프레임워크가 있고 틀이 있는 건데, 그거를 좀 깨닫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새롭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해봐야 겠다고 제가 했던 게 입점비를 좀 받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는 이 유통에 대한 가치인데 그거를 받지 않고 있어서 입점비를 좀 조심스럽게 도입을 해봤고, 그것 덕분에 매출이 어느 정도 더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고 있던 와중에 이제 세클턴 그 비즈니스 코칭 과정을 여셔가지고 참석을 하게 됐는데, 쭉 모든 과정을 끝내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거는, 결국에는 개발에서도 코드를 짤 때 사람이 다 코드를 쓰지 않고 이미 잘 만들어진 그런 레시피를 가져다가 쓰는데, 이제 그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비즈니스에도 결국 프레임워크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강의 중에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뭐였냐면은, 내가 특정 어떤 시점을 찍었을 때, 그때 시점에 뭐 우리 회사의 현금과 그걸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게 모두 다 지표로 정리가 돼야 된다. 찌르면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을 강의 중에 해주셨는데, 아, 이런 식으로 지표를 잘 관리하고 해야지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달은 게 있었고, 또 제가 이 과정 중에 정말 제가 변했던 게 뭐냐면, 결국에 사람들은 필요로 하는 거를 돈 받고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창업가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돈 받고 팔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저는 그거를 좀 크게 깨달았어요. 왜냐면 그 하비스트 코딩 클럽을 사업화하는 이야기를 처음에 제안 주셨을 때, 아, 저는 이거 사업할 생각이 없고 그냥 커뮤니티인데요? 라고 했는데, 그때 해주신 말씀이, 이렇게 4천 명이나 모여 있는 이 커뮤니티를 수익화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거는 어떻게 수익화할 수 있겠느냐라는 피드백을 듣고, 그때 또 띵했어요. 사람들이 4천 명이 모여 있다는 거는 여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을 테고, 그들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팔면 될 텐데, 이제 그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이후로부터는 제가 고객들한테 돈을 받는 게 두려워지지 않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거를 돈을 내라고 하면 비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옛날 같았으면 아, 이거 돈 내라고 하니까 결국 사람들이 떠나네 이 생각을 했겠지만, 제가 지금은 제 제품을 보고 비싸다고 하거나 안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쉽거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그냥 아, 이 사람은 내가 만드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이 애초부터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원래 고객이 아니었던 사람한테 내가 못 판다고 해서 이걸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겠구나. 왜냐하면 그 뒤에는 내가 만든 서비스를 살 수 있는 더 많은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게 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운 거? 그게 저는 이 교육 과정에서 정말 저를 성장시키는 하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진짜 뭐 좋은 말씀이고 재밌다라고 느꼈는 게, 저는 사실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 그런 좀 사업을 키우는 방법 이런 거를 많이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나 봐요. 음. 특히 또 저는 라이브로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상기님도 그렇고 그 뒤에 기수도 매번 그 사업가의 멘탈적인 부분, 내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 관계가 곤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들의 컴플레인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제품이 사랑받지 못할까 봐, 혹은 또 너무 뭔가 사업이 잘 안 풀릴까 봐 두려워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상기님 말씀이 우리 또 많은 사업가들한테 좋은 의미가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이거 듣는 좀 많은 창업가분들, 우리 세컨턴 멤버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뭔가 응원의 메시지, 혹은 또 본인의 홍보라든지 뭐든지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는 AI가 정말 인류 역사, 아니 이 우주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AI를 활용해서 조금은 안타깝지만 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걸 전 너무 너무 느끼고 있어서, 그런 효율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하시는 사업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혹시 상기님이 생각하는 한 2, 3년 뒤에 뭐 본인의 모습 혹은 본인의 사업 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어, 위노트가 학교 현장에 정말 안착이 되어서, 그러니까 제가 위노트를 하면서 느끼는 게, 예전에는 창업가들이 꿈이 뭐냐고 하면은 뭐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게 조금 허세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위노트를 하면서 저도 그런 꿈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보면은 정말 정말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일반적인 엄마 아빠 있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만나는 그런 안타까운 아이들이 정말 정말 많은데 그 아이들이 그 어른들,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것들을 해주지 못한다면 학교에서 상담 선생님이 한 번 더 신경을 써주고 한다면은 더 다시 올바르게 그리고 더 위험하지 않게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현재 정책 시스템에서는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야 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학생들한테 쏟을 시간 아껴가지고 행정 업무를 해야 되니까 저는 그런 걸 AI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 예산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한테 신경 쓰지 못하는 거를 더 많은 상담교사를 배치하지 못하는 거를 기술로서 좀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든 이 위노트가 사람들한테 많이 쓰이고 학교에 정말 많이 안착이 되고 이걸 통해서 학교에 계신 상담 선생님들이 오로지 아이들을 위한 상담에만 매진할 수 있다면 저는 제가 만든 서비스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성장하고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상기님 아이디어나 또 미래 방향성 또 노하우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으신 분들도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